네, 안녕하세요. 드림월드 식구 여러분. 네, 5월에 드림월드 OM, 첫 번째 OM이 있는 오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월드 사회를 보게 된 다이아몬드 김희영입니다. 오! 예,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떨었네요, 제가. 네, 다들 좋은 날씨에 집에 안녕히 잘 계시죠?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분당에 이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좋은 날씨에 정말 상큼발랄한 그런 것들 하면 좋죠. 그래서 오늘 5월 드림월드 OM에 특별히 굉장히 상큼하고 발랄하신 리더님을 첫 번째 강사분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네, 부산에서 오신 리더님이신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리더님과 간단한 인터뷰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리더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김현정 리더님, 뜨겁게 모셔보겠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분당까지 정말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리더님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왜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메이 사업의 귀인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리더님이 스폰서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아시던 분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네. 저는 원래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아메이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마주쳐야 되는 그분들 처음에는 너무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더블X 하나 사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희 상위 스폰서님인 하승현 스폰서님까지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사업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착한 마음에 더블X 하나 사주는 그 마음이 네, 진짜 아메이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리더님이 굉장히 좀 사업을 하실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업을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언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진짜 사업으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정말 아이 놓고 딱 3, 7일 지나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피가 느껴집니다. 왜? 저도 3, 7일 만에 뛰쳐나왔거든요. 사실 리더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참 아메 사업을 하는 분 중에 2030 젊은 리더님도 요즘에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리더님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이 때문에 더 아메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놓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 있었고 저희 신랑도 어떻게 하다가 그때 이제 계속 이직하면서 잠시 이렇게 휴직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준비들을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인생을 다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들어서 진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은 잘 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죠? 이제 5살이요. 5살이요? 네. 네. 아, 진짜 그 5살 된 우리 아이가 네. 정말 큰 꿈을 펼칠 그 미래가 제 눈에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왜 우리 지난주 토크쇼 때 박은희 리더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장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아메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예, 제가 보기에 리더님의 장점은 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될 거는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딱 리더님의 장점, 강점, 나 이래서 아메이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밝은 미소. 네. 그리고, 아까 저희 파트너가 저보고 얘기해 줬는데, 그냥 신뢰감 가는 말투? 신뢰가 팍팍합니다. 네. 그리고, 부담 없이 편안하대요. 아,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드림월드에서도 너무 유명한 리더님이시고 정말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배려로 정말 많은 리더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우리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의 첫 OM 시간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리더님들을 뵙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또 한편으로도 너무너무 떨려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떨림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편으로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봄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늘 바쁘게 지내면서 계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잠시 멈추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일상 속에 정말 소소하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주변의 지인들의 눈을 통해서 본 이 시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진들이 참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결혼식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죠. 이걸 보면 사실은 너무 슬프다 못해 정말 참담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리더님들 내 주변에 나가서 지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리더님들과 함께 이 책 두 가지를 가지고 리더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변화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IMF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간들,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발표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건이라든지 이런 방역 시스템들이 강화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승격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진단키트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그것들을 연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을 또 겪게 됐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변화들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국내 기업에서 주력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요 공급원들이 이렇게 수급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차질들이 빚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외의 주요국들도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제조업들이 회귀되는 형상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될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였죠. 심지어는 할머니들조차도 이제는 마트에 가서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급증하게 됐죠. 또 플랫폼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미팅을 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게 되었고, 또 마스크 이런 재고 현황들을 이런 앱에서 알아보게 되면서 플랫폼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점이에요. 이 언컨택트 시장은 굉장히 성장할 추세로 보이죠. 그리고 또 사회 문화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인사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화를 하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들이 쇠퇴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주의로 많이 전환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들을 많이 가져올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시죠. 지금도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많은 기업에서 이런 비대면 회의들이 확대될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 해외 바이어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도 회의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로 나아가겠죠. 또 하나는 회식 문화가 많이 감소할 거라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또 여러 가지 화상회의라든지 교육에서 이런 온라인 미팅을 많이 활용하는 문화들로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더님들 이런 변화를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어떤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Key to Success에서 성공의 열쇠가 세일즈에 있다라는 그 2017년도 트렌드 코리아 영업의 시대가 온다라는 어떤 타이틀이었거든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추천 서비스와 얼굴을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록 영업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영업이라는 부분으로 하지만 영업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에 근거한 면대면 서비스가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로 거듭나 오직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한정되고 일반 대중들은 저가로 공급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차가운 서비스만 제공받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왔죠. 2017년도에 이것들이 발표됐는데 진짜 저희가 조금만 주시하면 저희 인스타 같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소비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검색했던 것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에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님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저희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의 소비를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들의 삶과 꿈까지 터치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은 정말로 고도의 퀄리티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가치가 더욱더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아메이가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이틀이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의 직접적인 여파는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또 정확하게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소비가 일지 않으니까 이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여러분들께 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결국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세금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준비된 사람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준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소비 절벽의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해결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하면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 핵심 가치는 함께하기라는 거예요. 리더님들, 이 함께하기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어디서 많이 보신 단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이곳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리치 창업자께서 이 부분을 늘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물질적인 어떤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이곳에 자원이 있는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들여서 탁월한 도구를 가지면 이 행복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에 사람을 향한 어떤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동정심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그를 가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그의 고통을 함께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 그의 고민의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존중의 마음으로 이 사업에 녹여낸다면 그것이 이 창업자가 말씀하시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 책에 보면 리치 창업자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익이 아니라 동정심이에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그렇잖아요. 더불어와라는 단어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단어. 이거 너무 상반되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리치 창업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동정심이 자유경제를 고취시켜 줄 수 있으며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인간 생활도 그로 인하여 나아지게 되고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동정심이 결여된 것들은 일시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세상도 우리가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비 절벽을 맞이한 지금 우리들의 현실, 현 주소가 아닐까. 그 현 주소에 대한 해결점은 이러한 마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님들, 왜 아메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향하는 동정심, 사랑, 컴패션,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환경과 자연을 향한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그 마음으로 정직하고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아메이 회사는 1959년도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리치와 제이라는 두 청년이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은 지하 창고에서 세제 5개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현재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하였고 450여 개 제품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회사의 본질은 제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회사 본사의 전경을 보시면 세제를 만드는 화학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철학, 자연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 회사의 모습에도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 자연을 잠깐 사용하고 인간은 그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려주겠다라는 마음들이 이 회사의 모습에서도 품어져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메이사의 성공은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확신에서 근거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연구진을 보면 예를 들어 아티스트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다양한 인문학, 동물학, 식물학의 학자들이 다 함께 이곳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민간기업 1위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 1000명이 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 그리고 수많은 특허권이 그 연구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멋진 회사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 R&D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최고의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전달할까? 원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조, 그리고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내가 직접 연구하고 직접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그 마음으로 세계 1위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리더님들께 소비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제품을 바꿔 써야 할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은 바꿔 쓰기만 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제품, 유익한 제품, 그래서 너무너무 내 주변에게 알려주고 싶은 제품, 그렇게 내 마음속에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이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죠.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20대의 점유율이 거의 61.6%, 60%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뉴트리라이트도 굉장히 다양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이런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었죠. 또 아티스트리라는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리는 그 프리미엄 스킨케어 탑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전 세계에 한 32,000여 명의 여성들의 피부들을 다 이렇게 연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피부에 맞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보면 표피에서 진피층으로 피부에 화장품의 성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영양소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메이홈은 아티스트리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린다. 환경을 향한 마음과 그다음 최고의 기술력을 함께 표현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있죠. 내 몸을 씻고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스프링 이번에 제가 그 코로나 덕분에 본사 교육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야기해 주시던데 이스프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리더님들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ABO들에게 크게 언급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좋은 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기술이 알려졌던 것은 역으로 무선 충전 방식 핸드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원천 기술이 나왔나를 궁금해하면서 이 기술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이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아메이 정수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과 전기가 함께 있다. 그러면 감전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방의 환경의 공간에는 누가 있을까? 주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엄마와 함께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의 자녀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고장나지 않고 튼튼한 제품을 만드는 것 이전에 안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 배선을 없애자. 무선 전원 공급 기술의 효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하나만 봐도 아메이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인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품의 곳곳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제품이 있죠. 최근에 이 제품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죠. 사실 헤파 필터라 하면 0.3 마이크로미터가 기준이죠. 그런데 저희는 0.0024 해서 125배 더 기술력이 뛰어나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그 필터에 칩이 다 있다는 거 리더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통해서 아메이는 전 세계의 공기질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기술력이고 굉장한 재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품을 소개할게요. 아메이 퀸이에요. 이번에 저도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뭐 젤리도 만들어보고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건강한 문화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외로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터치할 수 있는 좋은 도구 그리고 진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품은 액세스 에너지 드링크 제품들이 있죠. 이 제품은 진짜 멋진 에너지를
멋진 문화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맛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젊은 남자 파트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축구하고 하면서 엑세스 드링크 먹으면서 PB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멋진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음 제품은 원포원 제품이에요. 이것은 국내 기업들, 크고 작은 기업들과 함께 상생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제품들이라고 해요. 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포원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번 이 아메이를 통한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판도매 소매 과정, 그 다음에 마트, 홈쇼핑,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들로 다양한 방식들로 소비하게 되죠.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것일까요? 아메이는 제조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우리 ABO들이 직접 판매되어져서 직접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위의 구간에서는 늘 생산자만이 돈을 버는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반면에 소비자는 단지 소비하고 돈을 쓰는 구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역할이 그냥 넘을 수도 없는 벽이었죠. 그런데 아메이는 이 과정들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돈을 쓰면서 벌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커다란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캐시백 그리고 100% 고객 만족 보증제도, 사업의 기회, 해외여행 이런 상속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메이를 이야기해준 분을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2명의 친구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메이 마트에 가서 똑같이 20만 PB씩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매출이 스폰서에게는 80만 PB 그리고 요일표에 의해서 6%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 이하로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할까요? 저는 60만 PB고 6% 해서 3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20만 PB 해서 3% 하면 6,000원, 각각 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됐어요. 자, 스폰서는 여기서 발생되어진 48,000원의 캐시백을 모두 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이하의 캐시백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하의 그룹의 캐시백 36,000원을 빼주어야 해요. 그러면 12,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하게 되고 나는 이 A와 B의 캐시백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면 저에게는 24,000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A와 B는 각각 6,0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보다 나의 캐시백이 훨씬 많아졌죠.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위에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찝찝해. 그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위에 아무도 없고, 나는 아메이와 직거래했어요. 그래서 60만 PB 6%, 36,000원. 그리고 각각 A와 B의 캐시백 6,000원씩을 빼주며 저는 여전히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캐시백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이게 선착순이 아니네, 매출순도 아니네, 노력순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배분의 원리들로 리더님들께 정확한 캐시백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6명에게 한번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6명의 친구가 나와 같이 함께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소비를 했더니 저는 140만 PB라는 매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까 저 이하의 친구들에게 각각 캐시백을 나누어 주었더니 저는 9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9만 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9만 원 들었다? 라고 하니까 친구가 어떻게? 그럼 너도 한번 알려볼래? 제품 너무 안 좋더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제품들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고 제 친구도 알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그룹당 100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그룹에 100만 매출이 늘어나서 이 전체 매출이 620만. 그래서 각각 하위 그룹의 캐시백을 동일한 구조로 빼주면 57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하위 그룹의 친구들도 또 알리기 시작했어요. 각각 그룹별로 20만 PB가 되어져서 전체 그룹 매출이 1,580이 되었고 각각 하위 그룹을 빼니까 144만 6천 원이라는 돈이 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PB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현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지금 1,000만 PB면 23% 해서 기존 대비 한 32만 원 정도, 368만 원 정도 되고 1,500만 PB가 되면 25%, 그다음 2,000만 PB가 되면 27%가 되죠.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캐시백의 기회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것들이 또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리더님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려고 아메이 본사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함께 1,000만 PB라는 것을 모으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을 모았을 때 한 번 모았다. 그럼 1년 중 한 번, 회계년도 안에 한 번 모으면 SP. 그리고 3번 모으면 CP. 그리고 6번 정도 모으면 PT가 됩니다. 이 PT를 정식 사업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PT가 되면 축하한다고 뉴핀 성취 보너스가 240만 원이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 나갔을 때 리더님들에게 축하한다고 또 뉴핀 보너스 480만 원 그리고 연말 보너스들이 주어지고 제주도 세미나들도 있고 그다음 해외여행의 기회들 같은 것들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PT 그러니까 6번 정도의 이런 볼륨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도왔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면 저에게 누군가를 당신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해서 아메에서 6% 정도의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이렇게 두 그룹을 도왔을 때 사파이어라고 부르고요. 3그룹을 도운 리더를 에메랄드, 그 다음에 6그룹 정도 도운 리더를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 달성했을 때의 보너스들도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아메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아메이는 저에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시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자녀이신 분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남편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 자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구나라는 것들을 아메이 사업을 하고 도전을 가면서 그 길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힘, 그 주도권, 그것을 지닌 삶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로 사는 삶을 향해서 늘 도전하고 나와
부딪히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로 사는 삶, 나로 사는 삶. 지금 저에게 주어진 많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이기도 하고, 아메이 사업가이기도 하고, 상담가, 파트너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작지만 다이아몬드라는 역할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 안에서 성공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파트너와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역할들 사실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내 이름 속에서 또 하나의 가치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치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치, 그리고 어떤 준비된 삶, 그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성장, 그리고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끊임없이 그 선택을 배워가는 이 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리더님, 매 순간의 선택이 나다. 지금의 나는 사실 나의 선택의 합이에요. 내가 했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 앞에 저희들은 서 있어요. 그 변화 앞에서 리더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업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도해라. 그러면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해라. 내 경험상 시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생기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믿음을 발휘하여 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함께 달리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김현정 리더님의 오퍼추니티 미팅 잘 들으셨죠? 네, 리더님의 따뜻한 에너지가 저희 스튜디오에는 가득 퍼졌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런 핸드폰, 오디오 모든 것에서 다 그 기운이 퍼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떨지 않았습니까? 항상 무언가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는 참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을 두려움이 아니란 설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메이를 시작하려고 도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메이에 있어서 정말 하지 않았던 도전을 하려고 마음가짐을 잡고 계신 리더님들, 정말 그 도전이 옳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말 멋지게 도전하고 또 멋지게 여러분들과 성장하는 그런 리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5월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드림월드 OM과 그리고 드림월드 미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더 많은 좋은 메시지 들고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